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이TV 투자인사이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한번 정리해야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네, 오늘 엔지니어TV와 또다시 저희 증시각도이TV가 콜라보가 되었습니다. 우리 양우영 엔지니어TV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참여하시고 나서 어떻게 엔지니어TV 구독자 확 늘었나요? 네, 한 10,000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그 근처까지 이제 제가 좀 구독자가 증가가 했죠. 아, 그렇군요. 저희 그 중에 한 절반은 저희 팀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 아직 10만 원 안 되셨죠? 예, 예.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출연해 주셨으니까 이제 곧 10만 되시리라고 네, 믿습니다. 저희는 참고로 10만이 안 되네요. 저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서로 이제 같이 손잡고 10만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사실은 조금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과연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갖느냐 이런 것들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했고, 사실 오시기 전에 저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시장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하고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오셨으니까 조금 더 근본적인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전에 큰 뚱땡이 건전지 같이 생긴 게 유출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설마 진짜? 왜냐면 이거가 나왔다는 건 직접 뛰어들어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거기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실제로 46800, 그쵸? 네. 46800으로 등장을 시켰습니다. 자,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테슬라가 이제 원형 배터리고 네. 전기차용에는 이제 처음 사용했죠. 그 부분에 대한 원형 기술을 극대화시키겠다. 테슬라가? 예.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저는 받아들였고,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시점에서 예. 원형 배터리가 테슬라가 완성시켰으면 다른 기업들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원형 배터리가 사용이 되어야 되고, LG나 삼성에서는 파우치 각형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하고, 예. 이제 배터리 데이에 나온 요번에 이제 원형 기술까지 네. 한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떻냐. 네, 좋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사실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게, 저희들은 익히 배우기를 원통형은 옛날 기술이고 최근에 신기술은 각형이나 파우치형이라서 향후에 전기차처럼 많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곳은 당연히 원통형이 아니라 각형, 그 다음에 파우치형을 쓸 것이다 라고 다 예상을 했고, 또 LG와 삼성 모두 그렇게 준비를 했던 걸로 아는데, 갑자기 전기차에 이제 기리나인 테슬라가 등장해서 원통형을 사용했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일단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오래된 기술이니까 쉽고, 그 다음에 싸고, 안정성도 일정 수준 이상 보장이 되고, 그래서 채용을 한 것이다. 근데 사실은 처음에 뜨악했죠. 그 많은 원통 배터리를 우리 마트에 가면 이렇게 두 줄로 팔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처럼 쫙 쌓아가지고 그거를 한다는 게 참 기가 막혔는데, 네, 왜 테슬라는 원통형을 그렇게 고집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제 가장 싸고 쉽게 만들 수 있고, 네. 하는 건데, 이제 사실 이제 원통형 배터리는 과거 이제 노트북 우리 처음 나왔을 때, 네. 그때 이제 노트북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원형 배터리였어요. 원통형 배터리? 네. 네, 맞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한번 분해를 해보아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배터리의 역사 중에 노트북이 불이 난 사례로 이제 유명한 게 이제 소니의 이제 노트북 화재였는데, 네. 그게 이제 원형 배터리예요. 아, 원형 배터리도 예. 화제가 났었네요. 그러니까 원래 원형 배터리가 이제 과거부터 약간 불안하다. 어허. 전통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소니가 현재는 배터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거 보면 그 워크맨에도 보면 니카드 배터리 이렇게 사각 배터리도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소니가 배터리의 원천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그 뭐 바로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조금 지나서 그 결론적으로 배터리 산업은 포기하고 네. 그 무라타한테 넘겼습니다. 아, 소니의 그 배터리 사업부를 무라타로 예. 매각.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원형 배터리가 약간 침체기에 왔던 거죠. 아, 불리하다. 그 화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스마트폰 나올 때 보면 그 갤럭시 폰 나왔을 때 보면 배터리가 2개가 들어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교환식. 교환식. 아, 그렇죠. 네, 교환식 네. 네모난 거. 그게 각형이에요. 그렇겠죠. 각으로 생겼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원형 각형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순서가 그렇게 됐고. 예.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갤럭시 폰에 그러니까 삼성이 각형 쪽에 이제 좀 더 치우쳐 있었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 만드니까. 예. 그 아이폰은 그 일체형이지 않습니까? 예. 그 일체형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그 일체형과 노트북도 아이패드가 나왔어요, 갑자기.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서 원형 배터리로는 두께를 맞출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지. 찌부러뜨릴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디자인이 강조되면서 파우치 배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됐다기보다 적용되면서 그 기술력도 좀 높이고 많이 사용되게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원형, 각형 이제 파우치가 이제 퍼지는 겁니다. 네, 일단 그러면은 그 배터리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역시나 스마트폰까지의 출현이네. 휴대폰과 정확히 구분해야 되겠네. 처음에는 소니의 노트북에서 시작을 해서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셀룰러 폰이라고 부르는 옛날 휴대폰. 그렇죠. 그야말로 거기서 이제 각형을 주로 썼고 맨날 우리 넣다 뺐다 하면서 충전했다 따로 충전하고 했던 거 거기에 갔다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나와서 일체형 배터리가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파우치형이 쓰였기 때문에 기술의 진보 방향도 원통, 각형, 파우치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된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파우치 배터리의 핵심적인 기업이 ATL입니다. 네. 요게 이제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CATL로 기술적인 이제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다. 네. 라고 이제 설명드렸고, 그 노트북도 보면 이제 LG 같은 경우 그램 보면 상당히 얇아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에어북 이렇게 되면 이제 원형 배터리는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파우치가 점점 기술적으로 이제 발달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LG가 이제 그램하고 파우치하고 연관이 있죠, 그죠? 그렇죠. LG 그랩이니까. 예. 꼭 그게 이제 전기차로 넘어온 건 아닌데 LG는 뭐 파우치, 각형 뭐 다 만들었지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원형 배터리가 사용될 상황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전자기기에서는 얇고 이런 것들 가벼운 것들을 원하니까 사실은 원형 쓸 일이 거의 없는 옛날 노트북은 두꺼웠으니까 그게 들어간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소문에 이제 원형 배터리는 생산을 그만두고 뭐 중국으로 다 매각하고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네. 국내 사업에서는 원형 배터리로는 이윤이 안 난다. 예.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나온 게 이제 테슬라도 있지만 다이슨이 등장한 거죠, 이제. 이렇게 무선 청소기. 네. 그게 전부 다 원형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6개인가 8개인가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제 원형 배터리가 조금 살아나면서 예. 테슬라가 이제 원형 배터리를 적용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만들 때 수요가 그렇게 많이 없었고 테슬라가 이제 모델 S 이렇게 만들 때 성공하리라고 반신반의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다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모델 3에 최초로 이제 이것은 이제 위키에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21700을 적용하면서 그 모델 3가 성공하는데 이걸 처음 이야기한 것이 2017년 1월이더라고요. 2017년 1월에 이제 자기네는 앞으로 모델 S 다음 버전에서는 18650이 아닌 21700을 쓰겠다. 그렇죠. 21700을 모델 3에 쓰겠다라고 네. 이야기한 시점이 2017년 1월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21700이 왜 나왔느냐? 지금 보면 이제 테슬라가 21700을 그 개발한 것처럼 뭐 하여튼 이렇게 좀 인식할 수 있는데 저 위키에 이제 내용을 쭉 보니까 그 처음 이제 21700을 적용한 기업이 2015년에 그 삼성 SDI와 LG 화학이 전기 자전거에 적용하겠다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 전기 자전거 용으로 21700을.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정도 양상성을 확보하고 있었죠. 네. 그랬는데 21700의 실제 그 생산은 파나소닉이 하게 됐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테슬라가 얻은 거는 뭐냐면 에너지 밀도가 18650 대비 50%. 네, 증가했죠. 그렇게 됨으로써 모델 3에 그 마진이 생긴 거죠, 사실은. 네. 가격을 이제 다운시켰고 적합한 가격에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죠. 네, 18650에서 21700으로 가면서 단가가 떨어지면 원가가 떨어지니까. 네. 배터리 테슬라의 배터리로 보면 이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21700을 썼느냐 안 썼느냐. 네. 근데 이제 21700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파나소닉은 그 일본은 보니까 20700이더라고요. 그 사이즈가 20mm, 네. 지름 20mm에 높이 700mm. 그래서 뭐 1700을 파나소닉이 처음 그 적용하면서 이제 수율 잡는 게 좀 오래 걸렸다. 아, 기존에는 20으로 했으니까 지름이 조금 얇은 걸로 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뭐 저번에도 이렇게 정리가 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 이 방식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뭡니까 이제 이번에 배터리 데이에 뭐 내용들이 많았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결국 원형 배터리에 18650에서 21700 가던 그 기억이 그 효과를 다시 이번에는 5배잖아요. 46800으로. 네. 네. 21700의 5배가 5개를 한 번에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름이 2배 이상 커진 거고 21mm에서 46mm로 그렇죠. 커졌고 높이는 700mm에서 800mm로 커졌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PPT에 보면 배터리 대에 그 에너지 OX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16%의 뭐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 네. 5배를 한 번에 만듦으로써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사이버 트럭의 필수네.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네. 그렇죠. 사이버 트럭이 거의 500km 간다고 했었으니까 안 그러면 너무 무거워지고. 근데 그러네. 이번에는 그 사이버 트럭까지는 이야기가 안 나왔고. 그렇죠. 뭐, 얘기는 안 나왔죠. 모델 S 플레이든가. 네, 빨리 가는 거. 네. 네. 그 모델에 이제 장착하겠다. 저는 이제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죠. 왜냐하면 모델 S 판매량이 보니까 1000대 연간. 얼마 안 팔리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 양은 이제 지금 현재 파이로트 라인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수율이 아무리 낮아도. 그 부분은 이제 그 내년에 나온다는 거 약속해도 그 부분은 약속을 했더라고요. 내년에 출시하겠다. 46800 기술 그 배터리로 플레이드를 만들겠다. 모델 S 플레이드. 네. 그거는 뭐 가능하다. 네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46800 저걸 딱 보면서 알겠는데 테슬라의 파일럿 라인이 10기가도 참 대단한 거긴 한데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양 대표님하고 같이 얘기했던 것은 수율 올리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 그러면 실제 작업을 해보지 않은 테슬라가 수율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빨리 올릴 수 있을까? 10기가짜리 진다고 10기가 나오는 게 아닐 테니 그런 것도 하나 궁금했고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결국은 46800을 맡겨야 될 텐데 파나소닉이 흔쾌히 우리가 그거 해줄게 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뭐 LG화학이나 CATL이 오케이 너희 원하는 거 만들어줄게 좀만 기다려 이거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은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46800을? 예. 근데 10기가는 턱도 없잖아요. 자기네가 만들. 그럼 모델 3는 21700 그냥 계속 가고
그렇죠. 조그만 만드는 뭐 플레이드라든가 또 다른 모델에서는 46800 그때 쓴다. 그러니까 일단 내년에 10기가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면 보면 예. 그 일단 라인을 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작정을 했다. 예. 그러면 뭐 지금 뭐 돈이 뭐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지는 않지만 1기가 까는데 원형 라인이 뭐 1000억에서 2000억 사이. 그러면 10개 깔면 뭐 1조에서 2조 사이겠죠. 네. 그러면 뭐 테슬라한테 큰 돈 아닐 수 있겠네요. 뭐 요번에 뭐 증자한 금액이 뭐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썰도 있던데 네. 그거는 뭐 확인은 안 됐고 그 일단 라인을 까는 거를 순차적으로 그 10개를 깐다고 생각했을 때 한 두세 개 정도까지는 깔아보고 네. 판단할 수도 있죠. 10기가 안에 두세 개? 예. 예. 그러니까 한 10기가니까 2, 3기가를 이제 깔아보고 46800 라인으로. 예. 지금 1라인 깔았는데 그게 1기가라고 보면 한 두세 개 정도는 한 번 더 깔아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겠나. 네. 여기에서 그 아까 말한 브레이드 S 모델에 장착해보고 그리고 뭐 사이버 트럭 이렇게 이제 테스트 버전을 만들어 보겠죠. 그러겠죠. 여기에서 결론 나겠죠. 결론적으로 더 증설을 할 거냐 말 거냐. 아하.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발표한 건 오케이고, 직접 하는 것도 오케이. 그럴 것 같다. 그리고 10기가 한다고 했으니까 10기가를 자기네가 해서 10기가면 사실 모델 한두 개는 책임질 수 있는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모델 3처럼 보편 많이 나오는 대중 모델이 아니라면, 특수 모델이라면 커버리지가 되는 양이니까 직접 한다. 그건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폭넓게 대중적인 차인 모델 3나 모델 Y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사이버 트럭이라든가 이런 데 적용까지 하려면 결국은 수율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 수율이 나올지는 자기네도 모를 것이다. 테슬라 그렇죠. 자체도 해봐야 안다. 네. 근데 해보다가 되면 자기네가 할 것이고 안 되면 남한테 맡기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4680이 없어질 수도 있고. 해보다 안 되면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렵네 생각보다 형 미안해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어렵네 못하겠어 뭐 이렇게 형이 좀 한번 해줄래 뭐 이렇게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 하면 좋고 그 가격을 원하는 가격에 수율을 높이 만들 수는 있지만 안 된다고 하면 그 일부 모델에만 사용하고 그 라인 증설을 멈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양은 언제나 이제 전기차 모델이 있을 것이고. 네. 근데 핵심적인 거는 이제 모델 3 그 이후에 뭐 어떤 모델이 또 있던데 그런 대중화 모델에 모델 2. 그죠? 예. 네. 거기에 4680을 넣고 싶지만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대량 생산을 해서 배터리 원가를 이제 낮춰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100기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이제 그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수율 확보에 자신감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받아들인 거죠. 이 부분을 해보겠다. 예. 되면 하겠다라는 건데 그냥 이제 테슬라는 뭐 2030년 3테라까지 이야기하고. 예. 일단 지르는 성향은 있죠. 일단 지르는 성향.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46800을 자기네가 이렇게 저렇게 다 연구해보고 공략을 해보니 원통형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을 수 있고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그 사이즈가 4680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18650에서 21700 할 때 50%의 에너지 증가와 그로 인한 단가 인하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해서 한번 밀어붙여보면 어디까지 해서 밀어붙여보니까 여기야 46mm에 800mm를 해주면 이게 최대야. 근데 여기서 더 키우면 뭐 발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여기까지만 오케이. 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의 원형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또. 있어요? 기존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대중적인 21700, 1860이 이제 워낙 유명한 거고. 그렇죠. 그 외에 이제 그런 사이즈의 이제 40 정도 되는 사이즈의 배터리들도 일부 생산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용도가 이제 뭐 특수 용도겠죠.
그런 어떤 이제 데이터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어허.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과거 다른 데서 쓰고 있는 레퍼런스를 보고 아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자기네가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렇죠. 음. 그게 뭐 그냥 뭐 21700 나오듯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그 레퍼런스가 있었고 그 셀도 저는 이제 몰랐는데 보니까 다른 과거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예. 알고 있었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예. 그렇게 했으니까 라인이 이제 그 배터리 대회에서 나온 건데 그 전에 유출됐지만 그 일부 이제 큰 셀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들이 노출이 돼 있었는데 제가 이제 캐칭을 못한 부분이 있죠. 네. 그 사진을 내면서 이제 퍼뜨렸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캐치 못하셨다 뭐 큰 잘못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배터리 대회에서 그 설비가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설비 돌아가는 거 보고. 예. 그런 부분 보고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저는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생산을 일단 하겠구나. 예. 라고 이제 약간 그렇게 생각이 바뀐 거죠. 네. 자, 그러면 한 번 더 질문. 이거는 답이 없는 질문일 것 같은데. 46800을 그러면 제 느낌에는 미국 애들이 수율이 나와? 전 어렵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아무리 기계화돼 있다고 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이 아시아권인 뭐 CATL이든 뭐 파나소닉이든 삼성이든 LG든 한테 맡겨야 될 것 같은데 삼성 LG나 이런 쪽이 그 46800 하라 그러면 할까요? 저는 제 같으면 안 하겠다고 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LG도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예. 그냥 이제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제 원형 각형 파우치로 오면서 네. 기술적인 이제 그 진보 과정이 있는데 예. 그 왜 파우치를 하고 왜 각형을 하게 되고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원형 배터리를 왜 전기차에 적용을 안 했냐면 그냥 생긴 거를 봐도 제가 이제 그 그렇지. 예를 들면 공간 활용이 덜 되지. 그쵸. 아무리 봐도. 그 두루마리 휴지로 비교를 하면 예. 그 생긴 거 보면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고 중앙에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차의 크기가 사각으로 봤을 그렇지. 때 차가 사각이지. 그렇죠. 바닥이. 양쪽으로 하고 중앙에 에너지를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각형이나 파우치나 지금 가는 방향이 뭐냐면 공간 내에 특정한 공간 내에 에너지를 꽉 채우겠다. 그렇죠. 그죠? 빈틈없이 최대한 공간을 다 활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두루마리 휴지 외에 이제 꽉 휴지에 보면 꽉 차여져 있잖아요. 네, 그냥 티슈. 네, 티슈. 네, 티슈. 꽉 티슈. 네, 꽉 티슈. 네, 곽 티슈. 그 티슈에 보면 종이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렇죠. 네, 물려 있죠. 이렇게 물려 있죠.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사실 그 배터리 내부에 이제 LG 화학이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완성했는데 이거 폴딩이라고 합니다. 이거 일종의 네. 그 폴딩해서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폴딩하면 이렇게 이 꺾이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렇겠죠. 이 부분을 가능하면 없애는 게 안전에 좋아요. 네. 근데 원형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았지. 감다더라도 이게 느슨하게 약간 그 알 크기가 크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내부로 가면 갈수록 약간 이제 그 알이 작아지는 거. 네. 그래서 내부에 이제 열이 좀 더 집중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이렇게 장별로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여러 장을 쌓는 것. 네. 알이 없이 잘라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스택이라고 하고 자르는 거를 로칭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스택 장비, 노칭 장비에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아니 왜요? 그 테슬라는 안 쓰는데? 그러니까 테슬라는 원형이기 때문에 그걸 안 쓰고 네. 그 LG나 이제 삼성이 왜 그걸 안 하냐고 하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원형 기술은 한계가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더 이상 감을 수도 없고 예. 채울 수도 없는 공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막 에너지를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스택 노칭해서 스택으로 하는 방식이다. 네. 하고 네. 벌써 지금 이제 그쪽 방향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는 자동차에는 그렇죠. 네, 자동차에는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네모타게 자르는 겁니다. 네모타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이 있는 그 한 세트를 잘라서 차곡차곡 쌓는 거죠. 예, 그 종이 쌌듯이 사가지고 빈틈없이 꽉 채우러 가는 거를 미래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는데 사실 난데없이 테슬라가 과거의 원통형을 불러와서 그거를 쫙 깔아서 이건 뭐지 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전기차의 헤게모니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갖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테슬라가 빠지면 전기차 시장 안 열린다. 그렇죠. 전 진짜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한테 되게 고마운 건 뭐냐면 테슬라 덕분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전기차 시장이 개방이 되고 확산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 시대를 꿈꾸고 그러면서 2차 전지가 많이 팔릴 거라고 꿈꾸고 우리한테 투자의 길이 열렸고 등등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고마워요. 투자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원통형 안 쓰고 그렇게 갈 수 있을까? 테슬라가 싹 빠져버리면 시장이 아예 없어질 것 같은데? 그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거죠. 테슬라는 사실 그 원형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CATL에 LFP 배터리 적용한 모델이 이제 나왔죠. 완전히 네. 중국에서 예. 판매가 이제 되는데 그게 이제 각형이거든요. CATL 그러니까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 3의 CATL LFP 버전은 각형 배터리예요. 셀투팩을 각으로 해서 각형이 아니고 원래 각형이에요? 오케이, 원래 각형이에요. 아, 셀투팩을 네모나게 해가지고 각형이 아니고요? 그 CATL은 각형 전문 기업이고 앞부분은 이제 ATL은 모바일용 파우치 부분이고 네. 자동차는 각형으로 시작되는 기업입니다. 각형 기술이 그 LFP도 보면 그 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네. 그냥 보면 이제 중국에서도 대부분 각형으로 되어 있고 파우치나 뭐 그 원형 배터리는 보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렇게는 사용하지는 않고 CATL에도 전문이 각형인데 최근에 이제 보면 파우치도 하더라고요. CATL이. 네. 근데 원형은 저는 사례를 누구는 뭐 원형 배터리도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CATL은? 예. 그러니까 그 LFP 배터리를 싸게 공급할 수 있으면 각형을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관없다. 예, 그러니까 가격만 맞으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통형이든 각형이든 파우치든 난 상관없어. 그렇죠. 싸게만 주면 오케이야.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원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파나소닉의 그러니까 소재 기술 네. 이게 이제 NCA 80% 이상을 가장 먼저 이제 적용한 기업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핵심적입니다. 이게 가능함으로써 주행 거리가 늘어난 거죠. 네. 지금 이제 다른 기업들은 이제 NCM 811 적용해서 주행 거리를 맞추게 된 이유가 결국 파나소닉의 소재 기술, NCA 기술과 실리콘도 썼거든요, 그때. 음극재. 예, 그러니까 파나소닉이. 그렇죠. 그 모델 3 나올 때부터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가 전부 다 적용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뭐 이 연도적으로는 이게 딱 구분되지는 않는데 모델 3 처음 나올 때부터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유달리 이제 테슬라가 주행 거리가 길었죠. 예, 그래서 얘는 무슨 기술로 이런 원통형으로 이렇게 길게 달리지? 그쵸. 이런 생각을 했죠. 배터리도 좀 많이 넣은 것도 있는데 차도 무겁고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파나소닉의 이제 양극재 기술과 음극재 기술, 실리콘 기술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미 테슬라 음극재에는 일부 그쵸.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 있죠. 아, 잠시만요. 여기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이거 내용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좀 양해를 해주세요. 일단 CATL 얘기를 했는데요. CATL의 원형되는 회사를 우리가 따져보자면 서로 아니라고는 하지만 ATL로 보고 있습니다. 이 ATL은 일본 기술을 가진 회사이고요. 그리고 ATL은
핸드폰에 그 배터리를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지금 CATL의 대표가 ATL의 중국 법인 대표였죠. 그렇죠. 예, 중국 법인의 대표였고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CATL을 만들었는데 이름이 똑같긴 하지만 회사는 전혀 다르다라고 맨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이렇게 약자 풀어도 또 다른 회사인 거고요. 그래서 CATL과 ATL은 사실 관계는 없어요. 그렇죠. 예, 관계는 없고 대표가 거기 있던 사람이 나와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ATL의 기술을 상당폭 가지고 갔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ATL은 사실은 굉장히 앞선 배터리 회사였고요. 그러니까 애플이나 이런 삼성전자야 스마트폰에 배터리를 넣었던 회사였고 그래서 CATL도 사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회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근데 정리를 해주신 거는 거기서 그 CATL은 원통형이 원래 아니었고 세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건전지 보는 똘똘똘똘 많은 거 그거 건전지 풀어보면 이렇게 쫙 풀리거든요. 종이 풀리듯이 두루마리 풀리듯이 풀려요. 이거가 원통형이고 하나하나 싸서 캔처럼 쌓아놓은 거 우리 옛날에 스마트폰 이렇게 홀더 스마트폰 뒤에 이렇게 뚜껑 열면은 배터리에서 따로 충전하던 거 그게 각형이고요. 파우치는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그 얼음 주머니 같은데 넣어가지고 만든 거가 재질은 같습니다. 예, 재질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특수 네. 그 층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예, 그걸로 만든 게 이제 파우치형이라서 모양이 이렇게 주물떡 막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각형은 딱 정해져 있잖아. 근데 이 파우치는 휠 수도 있고 뭐 그런 개념인 거죠, 사실. 그래서 쉽게 모양을 바꿔서 적용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게 이렇게 파우치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배터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배터리의 사이요소는 뭐다? 양극재, 음극재입니다. 양극재하고 음극재에서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온과 전자 맞죠? 예. 이온과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를 흘려주는 거고 그게 이제 방전이 되면서 우리한테 에너지를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요 사이에 분리막이 하나 있고요. 요 분리막 사이에 이온이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그냥 생으로다가 갈 수는 없으니까 뭘 타고 하는데 그 액이 있어요. 그게 전해질입니다. 전해질을 중간에 섞이면 터지니까 섞이지 않게 분리막은 있고요. 왔다 갔다 하는데 양극재에 쓰이는 거는 NCA라고 해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A는 알루미늄, M은 망간. 그래도 MA로 하면 망간, 알루미늄을 같이 쓰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주 원재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음극재는 주로 흑연이 쓰여졌는데요. 흑연은 아주 단단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충전을 할 때는 음극에 충전이 됐다가 방출을 할 때는 양극으로 넘어가면서 맞나? 맞죠? 거꾸로. 네. 충전은 음극되는 거 맞죠? 충전은 음극에 가면 예, 음극에 가면 네. 그러니까 그 흑연 쪽에 가면 충전이 되었다. 여기서 양극으로 넘어가면서 방전이 되면서 우리가 전력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정리되셨죠? 네네. 그런데 그동안에는 양극재 사이즈가 작아서 문제였기 때문에 양극재 사이즈를 어떻게 키울 거냐. 인산철, LFP, 인산철에서 더 키워놓은 게 아까 파나소닉이나 이런 데서 얘기한 NCA나 NCM으로 기록적으로 용량을 늘렸어요. 에너지 밀도를 늘려놨는데 그렇게 늘리고 나니까 이제 음극재가 부족한 거야. 옛날에는 안 부족했었는데 흑연이. 그래서 흑연을 늘리는 방법으로 흑연에 실리콘을 조금씩 넣어서 하면은 이 음극재 사이즈가 커져서 같이 볼륨을 맞추게 되어서 단위당 밀도가 커진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 못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수명이 짧아져가지고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극재에 실리콘 넣는 게. 실리콘을 이제 파나소닉이 가장 먼저 적용을 했고, 네. 최근에 이제 삼성, LG 다 하고 있죠 지금. 네, 계속 연구하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실제 제품이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실리콘을 일부 이게 얼마를 넣느냐. 예. 그게 이제 공개가 안 돼 있는 거죠. 네네. 소량 이렇게. 예. 그러니까 파나소닉은 처음 할 때 한 3%에서 지금 한 5%, 향후에 한 10%까지 넣겠다라고 최근에 발표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테슬라의 기술은 파나소닉의 배터리 기술과 테슬라의 모듈 팩 기술이 있어요. 네. 원형 배터리 그렇게 연결할 때 보면 용접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거 억수 간단하게 해요. 네. 그거 용접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런 기술에서부터
그 원형 배터리 열을 관리하기 위한 냉각 기술 네. 이런 부분을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까 이제 결론 가격이 싸다고 하면 이것은 버릴 수 있다. 우리는. 버릴 수 있다. 핵심은 네. 네. 역시나 테슬라의 핵심은 가격만 싸면 오케이. 니하오. 아니 띵호화. 띵호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단 정리를 좀 하면 그렇게 해서 원형 기술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 있고 예. 그 뭡니까 모듈 기술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배터리 크기만 조금 키우면 크기만 키우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 양극재, 음극재 이런 다 벌써 확보가 돼 있으니 기술이 예. 그 부분을 이제 뭐 파나소닉이 주는지 안 주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내용에서 보면 양극재도 자기들이 개발하겠다라는 네. 부분이 있어요. 그 배터리 데이 내용에 보면 양극재는 NCMA. 그러니까 파나소닉하고 약간 다른 뭔가를 하고 그 양극재도 더 싸게 만든다. 모든 게 보면 기술 위주보다는 싸게 하겠다라는 게 꼭 들어가더라고. 양극재도 싸게 만드는 기술. 그 양극재 만들 때 물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실제 만드는 것보다 전구체라고 이거는 이제 개념이 좀 다른데 그걸 만들 때 물을 수세로 해서 이제 물을 쓰는데 예. 그 부분을 적게 해서 싸게 하겠다. 그 다음에 뭐 많이 알려진 게 이제 뭐 건식 기술 네. 이런 부분들은 천천히 해도 돼요 사실. 예. 왜냐하면 기존에 그 양극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립만 잘하면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조립의 핵심 기술이 템리스라는 거죠. 네. 드디어 이제 템리스가 나왔습니다. 야 이거 이제 힘드실 것 같아. 한번 자르고 할까요? 계속 얘기.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네네. 그러니까 템리스 기술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까 앞부분에 이제 두루마리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2170을 4개를 5개를 넣으니까 예. 원래 2170이 탭이 1개였는데 5개를 넣으면 탭이 5개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만들면 의미가 없죠 사실은. 네. 탭을 똑같이 시간 걸리니까. 5개 용접하면 네. 이 용접하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린다. 네. 그게 영상에도 보면 이렇게 감는 시간은 엄청 빠르더랍니까? 네. 이렇게 와인딩 한다고 하는데 예. 이거는 뭐 큰 거를 와인딩 하든 작게 와인딩 하든 너무 이 정도 와인딩 하는 것들은 좀 부하가 받겠지만 4680 정도 되면 네. 충분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 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립할 거냐 열도 방지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핵심이죠. 네. 나머지 부분들은 천천히 하면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 벌써 기술들이 어느 정도 성숙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그 어떤 뭐 저는 이제 배터리 데이는 템리스의 수율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가 그게 핵심이다. 네, 그렇게 봤죠. 템리스. 그 이렇게 거기 해줬던 우리 엔지니어 TV 첫 번째 화면에도 나와 있고 그게 이제 이런 건전지를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주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어 돌돌돌돌 말려 있는 것만 보여줬을 텐데 뭔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그 구리 같은 게 금색 구리 같은 게 바닥에 딱딱딱 붙게 여러 개가 탁탁탁. 그 2170은 그게 아예 한 개밖에 없죠. 그게 다 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꺾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부채꼴처럼 이렇게 막 만들어지. 그렇죠. 4680을 넘어나서 탭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든 거죠. 그게 전부 사실은. 탭이라고요? 예. 밑바닥에 있는 그게 전부 탭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탭이 없어졌다고 표현했죠, 사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탭을 따로 이렇게 그렇지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공정이 있는데 이거는 극판 자체를 그 탭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탭이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탭이 많아졌다고도 볼 수도 있고. 그러면은 탭이 그게 전류가 흐르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탭이 많아지면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겠네. 그렇죠. 이제 앞부분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스택 방식이면 스택 한 개당 탭이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씩 있죠. 네. 그거를 10장을 이렇게 뭉쳐서 패킹하면서 그 탭을 이렇게 모으거든요. 모으죠. 예, 예. 그렇게 이제 나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21700이
5배가 늘었으면 탭이 5개를 뭉쳐서 이렇게 이제 전기를 통해야 되는데 네. 원래 원형은 한 개만 붙여게 돼 있거든요. 돌돌 두루마리 한 장으로 말이지 뭐 그렇죠. 휴지가 뭐 한 묶음이지 뭐 중간중간 안 끊어지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면 이제 열 통로가 용량이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충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파우치하고 각형의 지금 뭐 그 스택 기술이 결국 완성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원통형 다음 스텝으로. 그렇죠. 그 완성된 기술을 그 쌓는 이 장치가 이게 설비 가격이 비싸요 이게. 이렇게 쌓아야 되니까 자르고 쌓아야 되니까. 네. 근데 원형은 그냥 싹 말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설비 비용은 덜 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조 비용이 낮기 때문에 이 비용을 지금 현재 스택 방식으로는 맞출 수가 없어요. 아, 거기서 제조 단가 차이가 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뒷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게 이제 함축되어 있는 거죠. 왜 원형을 쓰고 템리스를 쓰느냐.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원가적인 관점, 그다음 그 소재 기술은 어쨌든 개발되어 있으니 그걸 가지고 크기만 키우면 가격을 낮출 수가 있죠. 네. 템리스만 된다면. 네네. 네. 그렇군요. 템리스만 된다면 결국 근데 템리스의 성공 여부는 템리스를 하고도 얼마나 수율이 올라가고 빨리 만들 수 있느냐. 그렇죠. 그거가 되겠네요, 결국은. 네. 사실은 그건 테슬라한테도 과제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게 그거 용접하는 공정은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네, 그치. 그것도 걔네한테는 과제인데 어찌되었건 그게 되는 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전기차의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잘 되면 전기차의 거리가 폭발적으로 늘어가면서 가격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10% 20%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는 더 빨라질 것이다. 역시 테슬라가 노리는 건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게 테슬라의 일단 현재 시점에서의 목표다. 예.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 잘했죠, 제가? 네, 네, 저는 비전공자이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이제 탭리스까지 얘기를 하면서 배터리 데이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이 방송이 아마 한글날 나갈 예정인데 우리가 너무 많은 영어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건전지 날 테슬라, 그건 회사 이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테슬라의 건전지 날에서 꼭지 없음 기술, 템리스 꼭지 없음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 보면서 수율, 그리고 과연 그 수율을 테슬라가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가격을 얼만큼 낮출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그 건전지 날부터 해서 한번 쫙 정리를 해봤고, 더불어서 우리 건전지가 어떻게 만들어 와졌는지에 대한 건전지의 역사, 원형에서부터 각형, 봉지형 까지 해서 한번 얘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투자에 대한 해안이 더 열리실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 그러면 어떤 이 밸류체인, 이 가치사슬에서 어떤 기업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한글날 우리 세대종대왕님께 너무 많은 영어를 써서 굉장히 죄송하고 저희 앞으로 한글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특별히 곽휴지, 네, 두루마리 곽휴지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쉽게 해주신 우리 양 대표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